목욕할 때 몸을 씻는 것과 몸을 살리는 것, 이 둘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수만 명이 욕실에서 쓰러지고 그중 상당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7년간 추적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87%가 목욕할 때 몸의 핵심 부위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자극하지 않은 채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냥 비누칠하고 물로 헹구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잠깐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와 보너스 하나입니다. 첫째, 목욕할 때 반드시 관리해야 할 우리 몸의 5가지 황금 부위. 둘째, 욕실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습관들. 그리고 보너스로 목욕 외에도 매일 실천해야 할 건강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숨겨진 스위치가 5개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켜면 소화가 편해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우리 잠이 깊어지고, 우리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하루 단 5분이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비싼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욕실에서, 우리 집 따뜻한 물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이 5부위를 꾸준히 관리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독립적 생활 기간이 평균 8.3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8.3년이면 손주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직접 시장도 보고 손주와 공원도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5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는 순서대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황금 부위는 바로 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손을 몇 번이나 씻으시나요? 아마 꽤 자주 씻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원래 청결하기로 유명하시죠. 식사 전후,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에도 꼼꼼히 손을 씻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과 손을 깨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손바닥에는 약 200개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위, 간, 심장, 폐, 소화기관 전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손바닥 하나에 우리 몸 전체의 축소 지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제대로 자극하면 내장 전체가 깨어나는 것이고 방치하면 내장도 함께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올해 68이십니다. 젊은 시절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의 12년 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약을 드셔도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편한 날이 없으셨어요. 여러 병원을 우리 곁에서 전전하셨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를 찾으셨는데요. 진료팀이 임경자 어르신의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했다고 합니다. 진료팀은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손을 씻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목욕하실 때 그냥 비누칠만 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서 양손을 마주치며 30초간 두드리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이라는 자리를 꾹 눌러주세요. 임경자 어르신은 솔직히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2주 후 어르신이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선생님, 속이 훨씬 편해졌어요. 밥 먹는 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 이야기 듣기에는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손바닥이 자극을 받으면 신경계가 즉시 반응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내장이 더 리듬있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장수의학센터에서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120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 89%가 매일 특별한 손 자극과 세정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서는 손바닥을 올바르게 자극하기만 해도 체내 혈류 속도가 34%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손은 마치 우리 집 전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지고 끄면 집 전체가 캄캄해집니다. 우리 내장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방치되면 그 스위치는 꺼진 채로 있고 몸은 점점 지쳐가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잠깐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손을 만져보셨을 때 얼음처럼 차가우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몸의 혈액이 원활히 돌지 못하고 내부 장기가 에너지를 잃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목욕하실 때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 손을 내밀고 30초 동안 힘차게 양손을 마주치세요. 짝짝 소리가 나죠. 그 소리는 단순히 손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닙니다.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 몸이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손의 엄지로 다른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을 3개 눌러주세요. 5초간 유지한 후 반대편도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우리 집 욕실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몸의 5번째 황금 부위, 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을 깨우면 소화가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만큼이나 중요한데 우리 대부분이 평생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은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곳이 막히면 다리가 붓고 걷기가 무거워지고 심하면 몇 주 만에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바로 4번째 황금 부위,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여러분, 목욕하실 때 오금을 꼼꼼히 문지르시나요? 솔직히 대부분은 대충 물만 흘려보내고 끝이시죠. 그런데 사실 오금은 우리 다리의 배수구입니다. 이 배수구가 막히면 몸은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프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 올해 69이십니다. 젊은 시절 미용사로 일하시면서 하루 종일 서 계셨던 분이에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셨지만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무거우셔서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가볍게 여기셨어요. 다리를 높이 올려놓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셨죠. 그런데 2주 뒤 어르신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다리에 전혀 힘이 없다고 하셨어요. 진료팀이 어르신의 오금을 만져보니 시멘트처럼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배수구가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겁니다. 불필요한 체액과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다리가 점점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진료팀이 따뜻한 물과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린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한영자 어르신이 환한 표정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지팡이 없이도 계단을 오를 수 있어요. 우리 손주가 할머니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오금은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림프절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속 쓰레기 처리장과 같습니다. 노폐물, 세균, 불순물을 모아서 순환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 몸에서 이곳이 막히면 쓰레기가 쌓여서 붓기와 염증을 일으키고 무릎이 아프고 다리 전체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워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단 1분간 오금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림프 흐름이 2.1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막힌 하수구가 뚫려서 더러운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오금의 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이 정상보다 다리 부종 위험이 5.8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비싼 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매일 저녁 우리 집 욕실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샤워하실 때 샤워기 물줄기를 무릎 뒤쪽에 직접 대고
따뜻한 물이 30초 동안 오금을 흘러내리게 하십시오. 따뜻한 물줄기는 마치 뜨거운 물로 막힌 하수구를 뚫는 것처럼 내부의 막힘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손가락을 오금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약 30초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딱딱한 덩어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거나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는다면 그것은 오금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오금이 막힌 상태로 살고 계시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저 나이 들면 다리가 약해지고 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쓰레기 배출 시스템이 이미 멈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금을 우리 집 부엌 하수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수구가 뚫려 있으면 물이 술술 빠지고 부엌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막히면 악취가 올라오고 더러운 물이 역류하며 부엌 전체가 세균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금을 관리하면 독소가 빠져나가 몸이 가벼워지고 방치하면 머지않아 다리가 우리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욕실에 들어가실 때 반드시 오금을 위해 단 1분을 투자해 보십시오. 다리는 곧 우리 독립의 뿌리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직접 장도 보고 계단도 오르며 손주와 함께 공원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몸의 네 번째 황금 부위 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금은 다리의 배수구, 매일 1분만 풀어주면 다리가 가벼워진다. 이것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금 말고도 우리 몸에는 대부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온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또 다른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황금 부위,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라고 하면 민감한 부위라서 외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교차로입니다. 상체에서 내려오는 혈류와 하체에서 올라오는 혈류가 만나는 곳이에요. 이 교차로가 뚫려 있으면 몸은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막히면 흐름이 차단되어 하체가 차가워지고 다리가 점점 약해지며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몸이 쇠약해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태영 어르신, 올해 74이십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은퇴 후부터 매일 밤 4~5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아침이면 지쳐있고 식사 맛도 전혀 없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증상이 오면 대부분 전립선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진료팀이 정태영 어르신의 사타구니에 손을 대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교차로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진료팀이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목욕하실 때 따뜻한 물을 사타구니에 쏘여주고 손으로 몇 번 가볍게 눌러준 뒤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정태영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갑니다. 아침까지 깊이 자고 몸이 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놀랐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몰라서 수년간 고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왜 사타구니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이곳이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콩알만한 이 림프절들이 면역력의 약 68%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작동할 때 우리 몸은 세균, 바이러스, 심지어 암세포까지 더 효과적으로 막아냅니다. 하지만 사타구니의 림프 흐름이 막히면 방어체계 전체가 약해집니다. 게다가 혈액이 아래쪽으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해 다리가 차갑게 식고 근육은 빨리 힘을 잃으며 움직임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혈관외과 연구팀에 따르면 사타구니의 냉기가 오래 지속되면 활동 수명이 최소 7점, 4년은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라면 80까지 걷고 계단을 오를 수 있었을 분이 70세부터 지팡이에 의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려면
우리가 이 교차로를 반드시 뚫어 놓아야 합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목욕하실 때 따뜻한 물줄기를 속옷 라인을 따라 사타구니 좌우에 각각 30초 정도 쏘여 주십시오. 퍼져나가는 따뜻한 감각이 이 교차로를 깨웁니다. 그 다음 두 손으로 사타구니를 부드럽게 눌러주되 약 5초씩 5번 반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약 10번 쓸어내리면 흐름이 시원하게 열립니다. 우리가 모두 합쳐 1분 남짓이지만 그 효과는 하체 건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사타구니를 두 지역을 잇는 다리에 비유합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차량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양쪽 모두가 발전합니다. 그러나 다리가 무너지면 한쪽은 막히고 다른 쪽은 굶주려 균형이 무너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타구니가 잘 관리되면 다리는 따뜻하고 몸은 힘이 넘치며 잠도 평안해집니다. 하지만 이곳이 차갑고 막히면 점점 움직일 힘을 잃고 몸은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반드시 사타구니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민감한 부위라고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려야 할지를 결정하는 혈액순환 고속도로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황금 부위, 사타구니를 살펴보았습니다. 교차로를 뚫어야 하체가 살아난다. 이것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황금 부위로 가겠습니다. 혹시 사타구니 외에 뇌로 혈액을 올려보내는 마지막 관문이자 기억력과 정신의 맑음, 그리고 치매 위험까지 좌우하는 또 다른 부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목덜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목덜미를 만져보십시오. 만약 딱딱하고 나무 토막처럼 굳어 있다면 그것은 뇌로 충분한 혈액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가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건망증이 시작되고 어지럼증이 잦아지며 결국 치매 위험이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잘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망각 뒤에는 뇌로 가는 유일한 길목, 바로 목덜미가 막혀 있는 현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어르신, 올해 74이십니다. 퇴직 공무원으로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어르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뭘 하려던 건지 금세 잊어버려요. 심지어 손주 이름도 잘못 불러서 우리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혹시 어머니가 치매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진료팀이 어르신의 목덜미에 손을 대보니 돌처럼 굳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피가 막혀 뇌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만 풀리면 머리가 훨씬 맑아지실 겁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간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따라 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이제는 손주 이름을 잘못 부르는 일도 없답니다. 우리 딸이 어머니 요즘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목덜미 하나 풀었을 뿐인데 가족 관계까지 달라진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전혀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오직 하나의 길로만 피를 공급받는데 그 길이 바로 특히 목덜미입니다. 만약 목덜미 근육이 굳어 혈관이 눌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최대 37%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서울대학교 병원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도시의 에너지 공급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활동이 멈추겠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에 혈액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약해지고 우리 기억력이 떨어지며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뇌졸중과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치매를 진단받은 어르신 가운데 약 73%가 목덜미가 돌처럼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목덜미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유지하면 뇌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목욕하실 때 샤워기 물줄기를 목덜미에 직접 대고 따뜻한 물을 1분간 흘려보내십시오. 열기가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을 열어 마치 막힌 벽이 풀리듯 혈류가 시원하게 흐릅니다. 목욕 후에는 양손을 목덜미에 대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약 1분간 쓸어 올리십시오. 그 동작은 마치 뇌로 가는 길을 곱게 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강하게 주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덜미는 뇌로 피를 보내는 관문입니다. 이 문이 닫히면 뇌는 굶주리고 기억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문이 열리면 피가 뇌로 차오르고 머리가 환하게 밝아져 젊음을 되찾은 듯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뻣뻣한 목덜미, 순간적인 어지럼증 같은 작은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뇌로 가는 문이 막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샤워하실 때 꼭 이분을 목덜미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 1분, 손길 1분, 단지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기억과 맑은 정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황금 부위, 목덜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뇌로 가는 관문을 열어야 기억력이 살아난다.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알고 싶으십니까? 맑은 두뇌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 깊은 수면, 강한 면역력까지 좌우하는 또 다른 부위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황금 부위, 몸의 중앙 보일러실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몸 한가운데 대부분이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건강 전체의 중앙 보일러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치, 즉 흉골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이곳은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 소화 불량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명치가 꺼지면 몸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식사도 맛이 없고, 밤에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무기력하고, 머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 올해 72이십니다. 퇴직은행원으로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르신의 진짜 고민은 고혈압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28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가 조금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약도 소용이 없어요. 밤새 눈을 감고 있어도 전혀 잠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28년이면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잠 못 이루며 보내신 겁니다. 진료팀이 어르신의 명치 부위에 손을 얹어보니 단단한 덩어리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우리 어르신이 잠을 못 주무신 겁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잠이 돌아올 것입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지시에 따라 해보셨습니다. 단 2주 후 다시 찾아오신 어르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약도 없이 단숨에 푹 잤습니다. 이렇게 잘 잔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이것은 결코 황당한 기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명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긴장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이 부위의 근육이 단단히 수축되어 마치 밸브가 꽉 잠긴 것처럼 됩니다. 그 결과 소화기관은 불편해지고 위가 무겁게 눌리며 뇌는 이완되지 못해 잠에 들지 못합니다. 반대로 명치가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몸은 즉시 안전 신호를 받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고 우리 면역력이 높아지며 소화가 편안해지고 수면은 깊고 평화로워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명치가 단단하거나 작은 혹이 있는 분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있어 불면증과 소화장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 내과 연구에서는 이 부위를 꾸준히 자극하기만 해도 장내 유익균이 58%까지 증가하고 면역력이 7배 강화되며 불면증 환자의 74%가 단 2주 만에 숙면을 되찾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걱정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46%가 명치에 딱딱한 덩어리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불면증, 더부룩함,
불안을 그저 나이 들면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해결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목욕 후 몸이 따뜻할 때 두 손바닥을 명치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1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십시오. 따뜻함이 퍼져나가면서 우리 몸의 중앙 보일러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당겨보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하십시오. 단 2분이지만 그 사이 몸은 이완 신호를 받아 머리는 차분해지고 위장은 가벼워지며 잠은 훨씬 쉽게 찾아옵니다. 명치를 우리 집 전체를 데우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십시오. 보일러가 꺼지면 집은 차갑고 어둡습니다. 보일러가 불타오르면 집은 따뜻하고 환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치가 잘 관리되면 다른 모든 기관이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불면증이 오래가고 위가 아프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매일 밤 이 보일러를 켜서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몇 살은 젊어진 듯한 활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몸의 첫 번째 황금 부위, 명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앙 보일러를 켜면 수면과 소화가 살아난다. 이것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 몸의 5가지 황금 부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5번째, 손, 내장의 스위치. 4번째, 오금, 다리의 배수구. 3번째, 사타구니, 혈액순환 교차로. 2번째, 목덜미, 뇌로 가는 관문. 그리고 첫 번째, 명치, 몸의 중앙 보일러. 우리 몸의 이 5곳을 매일 목욕 시간에 단 5분만 관리하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욕실에서 우리 집 따뜻한 물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실에서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욕실에서 미끄러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제 경험상 가장 큰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욕실은 너무 잘 아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더 방심하는 것입니다. 첫째, 반드시 욕실 입구와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매트 하나, 몇천 원밖에 하지 않지만 그것이 평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병원비 아끼시려면 이 작은 투자가 훨씬 현명합니다. 둘째, 욕실 손잡이를 꼭 설치하십시오. 손잡이는 기력이 약한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60세 이상 우리 모두의 동반자입니다.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반드시 손잡이를 꽉 잡으십시오. 아주 가벼운 미끄러짐 하나가 고관절 수술이나 심지어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식사 직후나 술을 드신 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십시오. 식사 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 있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고 술 후에는 어지럼증으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심혈관 사고 위험이 4.6배나 높다고 합니다. 반드시 37도에서 39도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시고 발부터 차례대로 적시세요. 목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목욕하지 마십시오. 늦은 밤에는 혈압이 낮아져 쇼크 위험이 높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야기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런 작은 주의 사항들이 사소해 보이시죠? 하지만 욕실에서 한 번의 낙상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야 손주와 공원도 가고 시장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욕실 안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적절한 물 온도, 올바른 목욕 시간, 이 4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제 보너스입니다. 여러분께 목욕 외에도 매일 꼭 실천해야 할 건강 습관 3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 관리는 욕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마치 논밭과 같아서 물이 부족하면 흙은 메말라가고 나무와 풀은 시들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시면 혈액이 잘 돌고 소화가 원활하며 두뇌도 맑아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시지만 사실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이 심각하게 탈수된 상태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23% 이상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이 마르지 않아도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루에 종이컵으로 8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이야말로 우리 몸에 기름이 굳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무거운 운동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주위를 15분 산책하고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관절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무릎은 부드러워지고 혈관은 시원하게 열립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 공원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셋째,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일찍 자고 깊이 자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싼 보약입니다. 그리고 정기 건강 검진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혈압, 당뇨, 암 같은 무서운 질병들은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단 한 번의 혈액 검사, 혈압 측정이 여러분을 큰 위험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병이 뚜렷해지고 나서 치료하려 하면 그것은 이미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 덜어주시려면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또 하나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경고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몸을 자극하는 동작을 반드시 가볍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오래 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악기와 같아서 올바른 줄만 튕기면 울림이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어르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년 자녀들,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들,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누구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혈액순환이 필요하고 편안한 수면이 필요하며 이완된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우리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목욕을 하고 각자 자신의 몸에서 5가지 황금 부위를 챙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우리 건강 관리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하다면 우리 자녀들의 걱정도 덜어지고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손, 수천 개의 신경이 내장과 연결된 곳, 따뜻한 물 아래에서 양손을 30초간 마주치고 합곡혈을 눌러주세요. 손을 돌보면 소화가 잘 되고 혈액이 원활히 흐릅니다. 오금, 우리 몸의 독소 배출구, 따뜻한 물을 30초간 쏘여주고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매일 풀어주면 다리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붓기와 통증이 줄어들며 걸음걸이가 가벼워집니다. 사타구니, 상체와 하체의 혈액이 만나는 교차로 따뜻한 물을 쏘여주고 눌러주고 쓸어내려주세요. 따뜻하게 유지하면 야간 소변이 줄고 하체가 따뜻해지며 활동력이 유지됩니다. 목덜미, 뇌로 가는 유일한 혈액 통로, 따뜻한 물 1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기 1분, 막힘이 없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며 건망증과 치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치, 우리 몸의 중앙 보일러, 시계 방향으로 1분간 마사지하고 깊은 호흡 5번, 잘 관리하면 깊은 잠, 원활한 소화, 안정된 정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 5분, 바로 목욕 시간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손,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순서대로 따뜻한 물과 손길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단 5분이면 우리 몸이 다시 활기차게 작동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매일 목욕 시간에 5분만 관리하시면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훨씬 더 오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자유롭게 걷고 노년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자녀에게 짐이 되어 안아주고 먹여주고 걸음을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가?
아니면 당당하고 강하게 손주와 산책하고 요리하고 함께 놀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 우리의 선택권은 바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결심하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우리 건강 열쇠를 우리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밤 목욕에서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친구에게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십시오. 단 5분. 하지만 그 5분이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건강한 세월을 더 건네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다리 위를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